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1편 총론 제1장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위.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알아 하며 무엇을 비하라 하는가? 깊이 팔 것 없이 얕이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알아 하고 그 밖의 것은 비하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알아 하고 영, 로, 법, 미 등을 비하라고 하지만은 영, 로, 법, 미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알아 하고 조선을 비하라고 하며 무상계급은 무상계급을 알아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하라고 하지만은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부치를 알아 하고 무상계급을 비하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에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인이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하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하가 있으면 비하 가운데에도 아와 비하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하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아나 아와 상대되는 비하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에 끊어지지 아니함이요.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와 비하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은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혀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와 비하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은 그 아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 못되므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한 사건으로 두 가지 속성인 상속, 보편의 강양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김성문은 300년 전에 지원설을 창도한 조선의 학자이지만은 이를 후르노의 지원설과 똑같은 역사적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저편은 그 학설로 인하여 신대륙을 발견한다 하였지만은 이편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여립은 400년 전에 군신강상설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지만은 그를 민양론을 저술한 루소와 동등한 역사적 인물이라 할 수 없음은 당시에 다소간 정여립의 설에 영향을 입은 건계나 양반사륙계 등은 번개불이 한번 번쩍한 것 같은 행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루소 이후에 파란만장한 프랑스 혁명에는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하를 정복하여 아를 드러내면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 미래 역사의 생명을 잇고 아를 없애어 비하에 공헌하는 자는 투쟁의 패망자가 되어 과거 역사의 묵은 자취만 끼친다. 이는 고금 역사에 불변하는 원칙이라 승리자가 되려 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 함은 인류의 통성인데 번번이 얘기와 어긋나서 승리자가 안 되고 실패자가 됨은 무슨 까닭인가? 무릇 선천적 실질부터 말하면 아가 생긴 뒤에 비하가 생기는 것이지만은 후천적 형식부터 말하면 비하가 있은 뒤에 아가 있다. 말하자면 조선민족 즉 아가 출현한 뒤에 조선민족과 상대되는 묘족이며 진화족 등 비하가 있었을 것이니 이는 선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묘족, 진화족 등 비하의 상대자가 없었더라면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다, 상경을 만든다, 오군을 둔다 하는 등 아의 작용이 생기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는 후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정신의 확립으로 선천적인 것을 호위하며 환경의 수능으로 후천적인 것을 유지하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패망의 구렁에 빠진다. 유태의 종교나 돌궐의 무력으로도 침륜의 화를 면치 못한 것은 후자가 부족한 까닭이며 남미의 공화와 애금 말세의 학문의 융응으로도 쇠퇴의 환을 구해내지 못한 것은 전자가 부족한 까닭이다. 이제 조선사를 서술하려 함에 있어 아의 단위로 잡아 가 우리의 생장 발달의 상태를 서술의 첫째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최초 문명의 기원이 어디서 되었는가? 이 역대 강역의 신축이 어떠하였었던가? 삼각시대 사상의 변천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사민족적 의식이 어느 때에 가장 왕성하고 어느 때에 가장 쇠퇴하였는가? 오여진, 선비, 몽고, 흉노 등이 본래 우리의 동족으로 어느 때에 분리되고 분리된 뒤에 영향이 어떠하였는가? 6. 우리의 현재의 지위와 부흥 문제의 성부가 어떠할 것인가 등을 서술하며 나 우리의 상대자인 주의각 민족과의 관계를 서술의 둘째 요건으로 하고 그리하여 1. 우리에게서 분리된 흉노 선비 몽고와 우리 문화의 강보에서 자라온 일본이 우리의 큰 적이 되어 있는 사실과 2. 인도는 간접으로 지나는 직접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수입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수입의 분량을 따라 민족의 활기가 여위어 국통의 범위가 줄어졌는가? 3. 오늘 이유는 서구의 문화와 북구의 사상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 조선은 그 문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소멸하고 말 것인가? 또한 그를 잘 씹고 소화하여 새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등을 서술하여 위에 가, 나 두 가지로 본사의 기초로 삼고 다 말과 글 등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연장의 날카롭고 둔함은 어떠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되었으며 라 종교가 오늘 이후에는 거의 가치없는 폐물이 되었지만은 고대에는 확실히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관건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관한 추세가 어떠하였으며 마 학술 기회 등 우리의 천재를 발휘한 부분이 어떠하였으며 화 의식주 형평과 농상공의 발달과 땅의 분배와 화폐의 제도와 그 밖의 경제조직 등이 어떠하였으며 사인민의 이동과 번식과 또 강토의 신축을 따라 인구의 많아지고 줄어들미 어떻게 되었으며 아 정치제도의 변천이며 자 북벌 진취의 사상이 시대를 따라 나아가고 물러선 것이며 차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각 계급의 압제와 서로 대항한 사실과 그 성해지고 쇠해진 대세며 카 지방자치제가 태고적부터 발생하였는데 근세에 와서는 형식만 남기고 정신이 사라진 원인과 결과며 타 외세의 침입에서 받은 거대한 손실과 그 반면에 끼친 다소의 이익과 파 흉노 여진 등이 한번 우리와 분리된 뒤에 다시 합쳐지지 못한 의문이며 하 옛날부터 문화상의 창작이 적지 아니하나 매양 고립적 단편적이 되고 연계적 계속적이 되지 못한 괴이한 원인 등을 힘써 참고하면서 논술하여 위에 다하라 이하 여러 문제로 본사의 요목을 삼아서 일반 역사를 읽는 이로 하여금 조선의 면목에 만에 하나라도 알게 하려고 한다. 제2장 역사의 3대 원소와 조선 구사의 결점.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짓는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사회의 유동상태를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요. 저작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덧붙이고 혹은 달리 고칠 것이 아니다. 화가가 사람의 상을 그릴 때 연개소문을 그리자면 모습이 괴골한 연개소문을 그려야 하고 강감찬을 그리자면 몸집이 외루한 강감찬을 그려야 한다. 만일 이것과 저것을 억제하고 드날릴 마음으로 털끝만큼이라도 서로 바꾸어 그리면 화가의 본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인의 면목도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 그대로 영국사를 지으면 영국사가 되고 노국사를 지으면 노국사가 되며 조선사를 지으면 조선사가 되는 것인데 기왕에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었더냐 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짓다가 개연이 내란의 잦음과 외적의 출몰이 동국의 고사를 흔적도 없게 하였음을 슬퍼하였으나 나로서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외적의 전쟁에서 보다 곧 조선사를 저술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더 없어졌다고 본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역사란 머리에 쓴 말과 같이 시간적 공간적 발전으로 되어오는 사회활동 상태의 기록이므로 때 곧 사람 세 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원소가 되는 것인데 이 원소들이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신라가 신라댐은 박, 석, 김세성과 동산 고원촌 등 6부의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또한 경상도인 그곳과 고구려, 백제와 한 시대인 때로서 신라가 된 것이니 만일 그보다 더 올라가 2000년 전인 왕건과 같은 연대이거나 더 내려와서 2000년 뒤인 오늘과 같은 시국이라면 비록 박혁거세의 성지와 육부 사람들의 질직과 계림의 땅을 가졌을지라도 당시의 신라와 똑같은 신라가 될 수 없으며 또 신라의 위치가 유럽에 놓였거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그 또한 다른 면목의 나라는 되었을 지언정 당시의 신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명백한 이치인데 기왕의 조선의 역사가들은 매양 그 짓는 바 역사를 자기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도깨비도 떠옮기지 못한다는 땅을 떠옮기는 재주를 부려 졸본을 떠다가 성천 혹은 영변에 갖다 놓으며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의 성을 떠다가 용강 혹은 안주에 갖다 놓으며 아사산을 떠다가 황해도의 구월산을 만들며 가슬라를 떠다가 강원도의 강릉군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땅에 빈거가 없는 역사를 지었다.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라고 한 압록강 이내의 이상적 강역을 획정하려 하며 무극, 일연 등 불자가 지은 역사책에는 불법이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은 왕검시대에부터 인도의 범어로 만든 지명인명이 가득하며 김부식 등 유가가 적은 문자에는 공자, 맹자의 인의를 무시하는 삼국무사의 입에서 경전의 문구가 관용어처럼 외워지고 삼국사 열전에 있는 여러 백년 동안 조선 전역의 인심을 지배하던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 등 네 대성의 논설은 볼 수 없고 진화를 유학한 학생인 최치원만 세세히 서술하였으며 여사제강의 원효, 의상 등 여러 철인들의 불학에 영향된 고려 일대의 사상의 어떠함은 볼 수 없고 왕태조 통일 이전에 죽은 최응이 통일 이후에 그가 올렸다는 간불소만 적혀있다. 이와 같은 허다한 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역사를 지어 자기의 편벽된 신앙의 주관적 심리에 부합시키려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까지 속여 신라의 금왕을 인도의 찰제리종이라 하며 고구려의 추모왕을 고신씨의 후손이라 하며 게다가 조선 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의 책들을 공자의 도에 어긋난다 하여 불태워버렸다. 이두영이 말하기를 근일의 어느 행장과 묘지명을 보든지 그 주인공이 반드시 용모는 단엄하고 덕성은 충후하며 학문은 정주를 조종으로 삼고 문장은 한유를 숭상하여 거의 천편일률이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그 글도 가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 정기의 실상을 잃은 데 대한 개탄일 뿐이지만은 이제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천대하는 춘추의 부월 아래에서 자라난 후세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과 습속으로 삼국의 풍속을 이야기하며 문약편소에 스스로 만족한 이조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한 주관으로 상고지리를 그리니 이에 조선당군이나 부여나 삼국이나 동북국이나 고려나 2조 5천년 이래의 모든 조선이 거의 한도가니로 부어낸 것 같이 땅이 늘고 줄어들매 따라 민족 활동에 활발하고 약해진 점이나 시대의 고금을 조차 국민 사상이 갈린 금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크로멜이 화가가 자기의 상을 그릴 때 그 왼쪽 눈 위에 혹을 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나를 그리려면 나의 본 얼굴로 그리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화가의 아첨함을 물리칠 뿐 아니라 곧 자기의 참된 상을 잃을까 함이었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의 사가들은 매양 조선의 혹을 베어내고 조선사를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볼록하므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 것을 혹이라 하여 베어버리고 어디서 수없는 혹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혹 붙인 조선사도 기왕에는 읽는 이가 너무 없다가 세계가 서로 크게 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왕왕 조선인을 만나 조선사를 묻는데 어떤 이는 조선인보다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고로 부끄러운 끝에 돌아와 조선사를 읽는 이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이 읽는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혹 붙은 조선사요. 옳은 조선사가 아니었다. 기왕에 있는 기록이 그와 같이 다 틀린 것이라면 무엇에 의거하여 바른 조선사를 짓겠는가? 사금을 아는 사람이 모래 한 말을 일면 좁쌀만한 금을 하나 얻거나 혹은 하나도 얻지 못하기도 하니 우리의 문적에서 사료를 구하기가 이같이 어려운지라 혹 어떤 사람은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우선 조선과 만주 등지의 땅속을 파서 많은 발견이 있어야 하고 금석학, 고전학, 지리학, 미술학 계보 등의 학자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가 많은데 그도 그러하거니와 현금에는 우선 급한 대로 있는 사책을 가지고 득실을 평하며 진위를 비교하여 조선사의 앞길을 개척함이 근무인가 한다. 제3장 구사의 종류와 그 득실의 약평.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찾는다면 신지부터 비롯되겠는데 신지는 권벽의 응제시에서 당군 때 사관이라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로소 보건대 당군은 곧 수두 임금이요.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두 임금의 수자인 벼슬 이름 신치이니
역대의 신치들이 해마다 10월 수두대제에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산천지리의 명승과 후세 사람의 거울 삼을 이를 들어 노래하였는데, 후세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혹은 이두문으로 편집하고 혹은 한자의 오원시로 번역하여 왕궁에 비장하였으므로 신지비사 또는 해동비록 등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에 와서는 저작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망고기, 해동고기, 상국사 등과 김부식의 상국사기와 일연의 상국유사가 있었으나 지금에 전하는 것은 상국사기와 일연유사뿐인데, 그 전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원인을 생각하건대 김부식, 일연 두 사람만의 저작이 우수하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대개 고려 초엽부터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나아가 북쪽의 옛 땅을 회복하자는 화랑의 무사가 한파를 이루고 사대로 국시를 삼아서 압록강 안에 구차히 편안하게 있을 것을 주장하는 유교도가 한파가 되었다. 두 파가 대치해서 논전을 벌이기 수백 년 만에 불교도 묘청이 화랑의 사상에다가 음양가의 미신을 보태어 평양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북벌을 실행하려다가 유교도 김부식에게 패망하고, 김부식은 이에 그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상국사기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 두 부여를 떼어버려 조선 문화가 유래한 곳을 진토 속에 묻고, 발해를 버려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을 초계 속에 던지고, 이두문과 한역의 구별에 어두워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한 곳이 몇 군데가 된 것이 많으며, 내사나 외적의 취사에 홀려서 앞뒤가 모순되고 사건이 중복된 것이 많아 거의 사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불행히 그 뒤 얼마 안 가서 고려가 몽고에 패하여 흘필렬의 위풍이 전국을 놀라게 하여 황궁이니 제궁이니 하는 명사들이 철폐되고 해동천자의 팔관학부가 금지되고, 이로부터 만일 문헌의 독립자존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꺼려 피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라 허다한 역사 저서 중에서 유일한 사대사상의 고치자인 김부식의 상국사기와 그에 딸려있는 상국유사만이 전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당대의 사승을 말한다면 고려 마렵의 임금과 신하들이 고종 이전의 나라 형세가 강성하던 때의 기록은 더욱 몽고에 꺼리고 싫어함에 걸릴까보아 두려워서 깎아버리거나 고치고, 오직 말을 낮추고 후한 예패로 북쪽 강대국들에게 복종하여 섬기던 사실만을 혹은 부연하고 혹은 지어내서 민간에 퍼뜨렸다. 이러한 기록들이 곧 이조의 정인지가 찬술한 고려사의 원전이 되었고, 이조 세종이 비상하게 사책에 유의하였으나 다만 그의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인 태종이 호두제상 최영의 북벌군 중에서 모반하여 사대의 기치를 들고 혁명의 기초를 세웠으므로 권근,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조선사략, 고려사, 고려사전류 등을 편찬하게 함에 있어 몽고의 압박을 받던 고려 마렵 이전의 조선의 각종 실기에 의거하여 역사를 짓지 못하고, 몽고의 압박을 받은 이후 외국의 아첨한 글과 위조한 고사에 의거하여 역사를 지어 구차스럽게 사업을 마치고, 정작 전대의 실록은 민간에 전해짐을 허락하지 않고 규장각 안에 비장해 두었는데 임진왜란의 병화에 죄다 타버렸다. 그 뒤에 세조가 단종의 자리를 빼앗고 만주 침략의 꿈을 품고서 강계의 둔병을 경영하다가 1. 자기네 태조의 존명 건국의 주의에 충돌되어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가나는 일이 분분하고, 2. 진하 대륙에 용맹하고 억센 명나라 성조가 있어 조선에 대한 감시가 엄중하고, 3. 마침내 명나라 사신 장영이 엄중히 둔병의 이유를 힐문함으로 세조의 그 무를 숭상하고 공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조선 문헌의 정리를 자임하여 불경을 간행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외에 사료의 수집에도 전력하여 조선 역대 전쟁사인 동국병감과 조선 풍토사인 동국여지 승남을 편찬하고, 동국병감은 문종 때, 여지 승남은 성종 때 편찬, 그 밖에도 허다한 서적을 간행하였으니 비록 큰 공헌은 없으나 얼마간 공적은 있었다 할 것이다. 선조 인조 이후에는 유교계의 철학문학에 큰 인물이 배출되고 사학계도 차차 진보되어 허목의 당군, 신라 등 각세기가 너무 간략하기는 하나 왕왕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유영원은 비록 역사에 관한 전문 저서가 없으나 역대 정치제도를 논술한 반개수록이 또한 사학계의 보탬이 적지 않았으며, 한백겸의 동국지리설이 비록 수십 줄에 지나지 않는 간단한 논문이지만은 일반 사학계에 큰 광명을 열어서 그 뒤 정약용의 강역고며 한진서의 지리며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실린 강역론이며 그 밖에 조선 역사 지리를 설하는 사람은 모두 한 선행에 그 간단한 지리설을 구현하였을 뿐이다.
나로서 보건대 그 지리설 중에 사망과 조선을 분리함이 범협이 전한 동이열전의 지리를 설명하면은 족하나. 이로써 조선 고대 3000년 동안의 지리를 단정하여 동국은 옛날부터 한강 이남을 사만이라 하고 한강 이북을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은 너무도 맹목적이요 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선생이 삼신상경 사만 3조선의 연락적 관계와 발조선, 발숙신 부여조선, 예맥조선, 진국 진번조선, 진안 마립간, 마안 모안 등이 동음이 여김을 몰랐으므로 이 같은 큰 착오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이열전에 보인 사만의 위치는 선생이 비로소 간단명료하게 분석해서 밝혀 기왕에 역사의 기록만 있고 역사의 연구는 없었다고 할 만한 조선 사학계에서 선생이 처음으로 사학의 실마리를 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안정복은 평생을 열사 한 가지에만 노력한 500년 이래 유일한 비난한 선비로서 서적의 열람이 부족하여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 늙음하게야 겨우 남이 베낀 틀린 글자가 많은 것을 얻어보았으므로 그가 저술한 동사강목에 궁예의 국호를 맞은 기라한 웃음거리를 남겼으며 진화의 서적 중에서도 참고에 필요한 위락이나 남제서 같은 것이 있음을 몰라서 고루한 구절이 적지 아니하다. 게다가 시대에 유행하는 공구에 춤추며 주위의 강목의 웅덩이에 빠져 기자봉기 아래 당군과 부여를 덧붙이기로 하였으며 신라 마지막 판의 궁예와 왕건을 참주로 한 망발도 있고 너무 황실 중심의 주의를 고수하여 정작 민족 자체의 활동을 무시함이 많았었다. 그러나 연구에 정밀하기로는 선생 이상 가는 이가 없었으므로 지지의 잘못의 교정과 사실의 모순의 변증에 가장 공이 많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유해풍의 발해고는 대시 300년 동안 문치와 무공의 사업을 수록하여 1000여 년이나 사학가들이 압록강 이북을 베어버린 결함을 보충하였고 이종희의 수산집은 당군 이래 조선 고유의 독립적 문화를 노래하여 김부식 이후 사학가의 노예 사상을 갈파하였는데 특별한 발명과 채집은 없다 하더라도 다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또한 영원히 남을 일이다.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오직 진화, 일본 등의 서적 가운데 보이는 우리 역사에 관한 문자를 수집하여 거연히 방대한 저술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삼국사에서 빠진 부여, 발해, 가락, 숙신 등도 모두 한 편의 세기를 구성하였으며 동국 통감에 없는 적은 사법명 해자 왕인 등도 각각 몇 줄씩의 전기가 있고 궁중어 문자 풍속 등의 부문이 있다. 게다가 그의 조카 한진서의 지리속이 있어서 뒷사람들의 고증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또한 역사학에 두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너무 글자 사이에서 조선에 관한 사실을 찾다가 민족 대세의 관계를 잃었으니 곧 부르와 하우의 대국제교제로 볼 5월 춘추의 주신의 창수사자와 2000년 동안 흉노와 영과 삼조선이 혹은 화의하고 혹은 싸운 전후 큰일들을 다 빠뜨렸고 이 유교의 위력에 눌려 고죽국이 조선족의 갈래임을 발견치 못하는 동시에 백이숙제의 성명을 빠뜨렸고 3. 서적의 선택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니 진서의 속석전에 의하면 우임금이 백익을 죽이고 태갑이 이윤을 죽였다는 등의 기록이 있는 것이 죽석인연의 진본이요 현존한 죽석인연은 가짜인데 이제 그 가짜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사마상회의 무릉서는 당나라 사람의 위조인데 그대로 신용하여 인용하였고 이밖에 진화인이나 일본인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를 속이고 모욕한 것을 많이 그대로 수입하였으니 이것이 그 책의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조 일대의 일을 적은 역사로 말하면 내가 일찍이 정종조한 때의 기록을 엮은 수서라는 아주 장글자로 쓴 200권의 거지를 보았었고 만일 관서인 국조보감, 조야첨제 등을 비롯하여 허다한 개인 저술의 역사서까지 친다면 몇백의 수레에 찰 것이다. 이 태조 이하의 사실을 적은 역사로는 조야집묘, 연려실 기술 등 몇몇 책을 대강 훑어본 이외에는 자세히 다 읽어본 것이 없으므로 아직 그 낮고 못함을 말하지 못하거니와 대개 열의 7, 8비 사색의 당쟁사임은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니 이조 이래 수백 년 동안의 조선인의 문화사업은 이에 끊어졌도다. 이상의 열거한 역사서를 다시 말한다면 대개가 정치사요. 문화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이 못됨이 첫째 유감이요. 정치사 중에서도 동국통감, 동사강목 이외에는 고금을 회통한 저서가 없고 모두 한 왕조에 흥하고 망한 전말로 글의 수미를 삼았음이 유감이요. 공구의 춘추를 역사의 절대적인 준칙으로 알아 그 의례를 본받아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기를 위주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나라까지 비방하는 편벽된 논란을 벌임이 셋째 유감이요. 국민의 자감에 이바지하려 함보다 외국인에게 아첨하려 한 의사가 더 많고 자기 나라의 강토를 조각조각 베어주어 마지막에 가서는 건국시대의 수도까지 모르게 만들었음이 넷째 유감이다. 우리의 사학계가 이와 같이 눈멀고 귀먹고 절름발이 등 온갖 병을 죄다 가져서 정당한 발달을 얻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너무 자주 내랑과 외환과 자연의 재난이 잦았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인의의 장애를 이룬 것을 들건데 신지 이래의 역사를 비장해두는 버릇이 역사의 고질이 되어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몇 관에서 간행한 책 이외에는 사사로이 역사를 짓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이수광은 내각에 들어가서야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보았다 하였고 이현적은 사벌국전을 지어가지고도 친구에게 보임을 꺼려했다. 당대 왕조의 잘잘못을 기록하지 못하게 함은 다른 나라에도 간혹 있거니와 지나간 고대의 역사마저 사사로이 짓거나 읽는 것을 금함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별로 없었고 이 송도를 지나다가 만월대를 쳐다보라. 반쪽의 기와가 남아있는가? 한 개의 주초가 남아있는가? 막막히 넓은 밭에 이름만 만월대라 할 뿐이 아닌가? 슬프다. 만월대는 이조의 아버지뻘로 멀지 않은 고려조의 대궐인데 무슨 병화에 탔다는 설도 없이 어찌 이와 같이 정이 없는 빈터만 남았는가? 이와 똑같은 예로서 부여에서 백제의 유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평양에서 고구려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서 나오는 결론은 뒤에 일어난 왕조가 앞의 왕조를 미워하여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태워버리기를 위주한 것이다. 신라가 일어남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고 고려가 됨에 신라의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었으며 이조가 대신함에 고려의 역사가 볼 것이 없게 되어 매양 현재로서 과거를 계속하려 아니하고 말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에 쓰일 자료가 박약해졌으며 삼현종이 조총의 길이가 얼마나 되오 하니 유여견이 두 손을 들어 이만합니다고 형용하였다. 기주관은 그 문답한 정형을 받아 쓰지 못하고 붓방아만 찍고 있었다. 유여견이 그를 돌아보며 전하께서 유여견에게 조총의 길이를 물으시니 혁견이 손을 들어 한자 남짓하고 이만합니다 고 대답하였다라고 쓰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었다. 숙종이 박태보를 친히 문초하는데 이리저리 잔뜩 결박하고 뭉우리돌로 때려라 하니 주서 고사직이 서슴없이 필자 모양으로 결박하여 돌로 때려라 라고 썼다. 그래서 크게 숙종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들이 궁정의 한가화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만은 반면에 남의 글로 내 역사를 기술하기 힘듦을 볼 것이다. 국문이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나온 뒤에도 한문으로 저술한 역사만 있음이 또한 기괴하다. 이는 역사 기록의 기구가 부족함이요. 사 회제나 퇴계더러 원효나 의상의 학술 사상 위치를 물으면 한마디에 대답을 못할 것이요. 원효와 의상에게 소도나 내을의 탄생지의 신앙적 가치를 말하면 반분의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조의 인사들이 고려시대의 생활의 취미를 모르며 고려나 삼국의 인사들은 또 사만 이전의 생활의 취미를 모를 만큼 반식, 거처, 신앙교육 등 일반 사회의 형식과 정신이 모두 몹시 변하여 오늘의 아메리카 사람으로 내일 러시아 사람됨과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이는 역사 사상의 연락이 끊어짐이라 어디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구명할 동기가 생기랴. 이상 몇 가지 원인으로 하여 우리의 역사학이 올바르게 발달하지 못한 것이다. 300년 동안 사색의 당파 싸움이 크게 국가에 해를 끼쳤다 하지만은 당론이 극렬할수록 제각기 나는 옳고 저는 그르다는 것을 퍼뜨리기 위하여 사사로운 기술이 성행하고 당의 시비가 매양 국정에 관계됨으로 따라서 조정의 잘잘못을 논술하게 되어 모르는 사이에 역사의 사사로운 저작의 금지가 깨뜨려져서 마침내 한백겸, 안정복, 이종희, 한치훈 등 사학계에 몇몇 인물이 배치되었음도 그 결과이다. 혹 어떤 이는 사색 이후의 역사는 피차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어 그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서 가장 역사의 난관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시비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 당이 이조의 충신이니 역적이니 아무 선생이 주자학의 정통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들 뿐이라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서리빨 같은 칼을 휘둘러 임금의 시체를 두 동강이 낸 영계 소문을 쾌나 마라 할 것이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명륜당 기둥에 공자를 비평한 글을 붙인 윤백호를 걸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냉정한 두뇌로서 해제 화담 퇴계 율곡 등의 학술상 공헌에 많고 적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추자하게 정통이 되고 안됨은 희담이 될 뿐이요. 노론소론 남인 북인의 다툼은 그 정치상에 미친 영향에 좋고 나쁨을 물을 뿐이며 이조에 충성된 종되고 못됨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덕의 결점을 지적하여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혹은 애매한 사실로 남을 모함하여 죽인 허다한 사건들은 그 반면에 있어서 당시 사회 알력의 나쁜 습속으로 국민과 나라를 해친 일종의 통탄할 사료가 될 뿐이다. 만일 시어머니의 역정과 며느리의 푸념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일에 낱낱이 재판관을 불러 그 굳고 고듬을 판결하려 한다면 이는 스펜서의 이른바 이웃집 고양이 새끼 낳았다는 보고와 같아서 도리어 이로써 사학계의 다른 중대한 문제를 등한히 할 염려가 있으니 그냥 던져둠이 옳다. 그리고 빨리 지리관계라든가 국민생활관계라든가 민족의 성세라든가 하는 큰 문제에 주의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것을 구하여 조선 사학계의 표준을 세움이 근무 중의 근무라 생각한다. 제사장 사료의 수집과 선택. 만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그 대답은 매우 곤란하지만 우선 제 경과부터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제부터 16년 전 국치에 붕괴하여 비로소 동국 통감을 읽으면서 사평체에 가까운 독사신론을 지어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고 이후 수십 명의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중국식의 역사적 기록 양식을 본받은 역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대동사천여사라는 것을 집필하다가 두 가지 모두 사고로 인해 중지하게 되었다. 그 논평의 독단성과 행동의 대담함을 지금까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후에도 일정 부분 노력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오늘날 국내의 일반 독사계에 호소하고자 한다. 옛 비석의 참조에 대하여 일찍이 사곽잡록을 보다가 신립이 선출령 아래에 고구려의 옛 비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사람을 보내 두만강을 건너가서 탁본을 떠왔는데 알아볼 만한 글자가 300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글의 황제라고 한 것은 고구려 왕이 스스로를 일컫는 것이며 상가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대신을 일컫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만주 깊은 산중에서 청고의 고사의 이야기를 보충할 만한 비석이 이것 하나뿐일 것이라 생각하고 해외에 나간 날부터 고구려와 발해의 옛 비석을 답사하겠다는 마음을 깊이 먹었다. 그러나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프스크를 왕래하는 성객들에게 그 항로 중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석혁산악에 우뚝 서 있는 윤관의 기공비를 보았다는 말이며 봉천성에서 간접적으로 이통주를 유람한 사람이 그 고을 동쪽 70리에 남아있는 헤브로 부여의 송덕비를 보았다는 이야기며 발해의 옛 서울에서 온 친구가 폭이 30리인 경박호의 북쪽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겨룰 만한 1만길 비폭을 구경하였다는 말이며 해룡현에서 나온 나그네가 죽어서 용이 되어 일본의 새섬을 가라앉히겠다고 한 문무대왕의 유묘를 예배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나에게는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 볼 기회는 없었다. 한번 4~5명의 친구와 함께 압록강 위의 집안현 곧 고구려 제2의 환도성을 잠깐 보았던 것이 나의 인생에서 기념할 만한 장관이라 할 수 있지만 여비가 부족해서 능묘가 몇 개인지 세어볼 여유도 없이 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수백 개요 묘가 1만 내외라는 억측만 하였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이 주는 대나무로 만든 금척과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박아서 파는 광개토왕 비문이 간만 물어보았고 깨어진 그 땅 위에 남아있는 부분만 수백 개의 왕릉 가운데 천행으로 남아있는 8층 석탑과 사면이 네모진 광개토왕릉과 그 오른편의 제천단을 붓으로 대강 그려서 사진을 대신하였으며 그 왕릉의 넓이와 높이를 발로 재고 몸으로 측정하여 자로 재는 것을 대신하였을 뿐이다. 높이는 약 10길가량이고 아래층의 둘레는 80발인데 다른 왕릉은 위층이 파괴되어 높이는 알 수 없고 그 아래층의 둘레는 대개 광개토왕릉과 같다. 왕릉의 위층에 올라가 돌기둥이 섰던 자취와 덮인기와의 남은 조각, 드문드문 서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고 후한서의 다음 문구를 비로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금은과 재백을 다하여 깊이 장사 지내고 돌로 둘러봉하고 또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수백 원만 있으면 묘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고 수천 원 또는 수만 원이 있으면 능 하나를 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수천 년 전 고구려 생활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꿈같은 생각만 하였다. 아, 이와 같은 하늘에 숨겨진 비밀의 보고를 만났으나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는가? 인재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 동안 그 외부에 대한 어설픈 관찰만으로도 고구려의 종교, 예술, 경제력 등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으며 그 자리에서 집안연을 한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번 읽는 것보다 낫다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다. 그 뒤 항주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금석학자 김정희가 발견한 유적을 가져와서 중국인이 간행한 해동금석원을 보니 신라 말 고려 초의 사조와 속상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았다. 또한 한성의 한 친구가 보내준 총독부 발행의 조선고적도보도 그 조사 동기나 주해에 억지로 끌어다 붙인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우리 한미한 서생의 손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사료임을 스스로 깨달았다. 각 서적의 상호 검증에 대하여 고려의 최영전에 따르면 최영이 말하기를 당나라가 30만 군사로 고구려를 침범하였고 고구려는 승군 3만을 내어 이를 대파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쉰권 중에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승군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서궁의 고려도경에는 제가한 화상은 가사도 입지 않고 계율도 행하지 않으며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고 맨발로 걷고 아내를 두고 자식을 기르며 물건 운반, 도로 소재, 도랑개척, 성실의 수축 등 공사에 포격하며 국경에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단결하여 싸움에 나서는데 중간에 거란도 이들에게 패하니 이들은 실은 죄를 지어 포격한 사람들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았으므로 오랑캐가 그들을 화상이라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승군의 면모를 대강 알 수 있지만 그 내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통전, 신당서 등의 이름 있는 책에 따르면 조이선인이라는 관명이 있었고 고구려사에서는 명림답부를 연나조이라 하였으며 후주서에는 조이선인을 예속선인이라고 하였다. 선인과 선인은 모두 국어 선인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며 조회 또는 백인은 고려도경에서 조백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선인은 신라고사의 국선과 같은 종교적 무사단의 단장이고 승군은 국선 아래 딸린 무사집단이다. 승군이 제가한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다. 서궁이 외국의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단체의 행도를 서술하면서 그 근원을 묻자 복역한 사람이라는 억측의 명칭을 말해주었다. 이에 따라 고려사로 인해 삼국사에서 빠진 승군을 알게 되었고 고려도경으로 인해 고려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승군의 성질을 알게 되었으며 통전, 신당서, 후주서와 신라의 고사 등을 통해 승군과 선인, 제가의 화상이 같은 단체의 무리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당나라의 30만 침입군이 고구려의 종교적 무사단인 선인군에게 크게 패하였다는 몇십 자의 간략한 기록을 6, 7종의 서적 수천 권을 뒤진 결과로 비로소 알아낸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이 상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후세 사람들이 매양 이것을 역사에 올리고 있다. 이 세계 정관음에도 어찌 현아가 배구에 떨어질 줄 알았으리라는 구절이 있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였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중국인의 신구당서에서는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슨 이유일까? 만약 사실의 진위를 묻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버리게 되면 역사상의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당나라 태종의 눈 상한 사실이 중국의 사관에 의해 제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해답을 구하였다. 명나라 태종이 거란을 치다가 화살에 상하여 돌아간 후 몇 해 후에 그 상처가 덧나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송사나 요사에서는 보이지 않고 사건이 여러 백 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이 고증하여 발견한 것이다. 이에 나는 중국의 임금이나 신하가 다른 민족에게 패하여 상하거나 죽으면 이를 나라의 수치로 여기고 숨기며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얻어 나의 앞에 가설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중국에는 국치를 숨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이 상한 사실이 실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신구당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태종봉기에는 태종이 정관 19년 9월에 안시성에서 군사를 철수하였다고 하고 유박전에는 그해 12월에 태종의 병세가 위급하여 유박이 몹시 슬퍼하고 두려워했다고 하였다. 봉기에는 정관 20년에 임금의 병이 낫지 않아 태자에게 정사를 맡기고 정관 23년 5월에 죽었다고 하였으며 그 죽은 원인으로 강목에는 이질이 다시 악화한 것이라고 하였고 자치통감에는 요동에서부터 병이 있었다고 하였다. 높은 사람이나 친한 사람의 욕됨을 꺼려 숨기기 때문에 주천자가 종우의 화살에 맞았던 일이나 노나라의 은공과 송공 등이 살해되거나 쫓겨났던 일은 춘추에 기록되지 않았다. 공구의 이러한 편견이 중국 역사가들의 버릇이 되어 당나라 태종이 눈을 잃은 사실을 유리 쪽으로 가리고 그의 임상병록의 기록을 모두 다른 말로 바꾸어 놓았다. 화살의 상처가 뇌종으로 변하고 눈병이 항문병으로 되어 전쟁의 부상으로 인해 죽은 자를 이질이나 늑막염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삼국사기에는 실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미워하여 그 명예로운 역사를 지우고 위병을 격파한 사법명과 수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의 이름이 오히려 중국의 역사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을지문덕의 이름이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은 김부식이 중국사에서 끌어다 쓴 것이며 그 논평에서 을지문덕은 중국사가 아니면 알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태종이 눈을 잃고 달아났다는 사실이 고구려 전쟁사에서 중요한 명예로운 일이므로 신라인들이 이것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설과 목은집에서 어렴풋이 발견한 당태종의 눈 잃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구당서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진정의 야산목담에서 같은 종류의 사항을 발견하고 공구의 춘추에서 그 전통의 악습을 적발하였으면 신구당서, 통강강목 등을 통해 모호하고 은미한 문구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당태종의 이질 등 보고가 사실이 아님을 파악하였고, 둘째, 목은집의 정관음의 신뢰성을 입증하였으며, 셋째, 신라 사람이 고구려의 승리 역사를 말사람으로써 당태종의 패전과 부상 사실이 삼국사기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당태종이 보장왕 3년 서기 644년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쳐 돌아가서 당시 외과 의사의 불완전한 치료로 거의 30개월을 앓다가 보장왕 5년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 수십자의 결론을 얻기 위해 5, 6종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한 결과 그 수고가 결코 적지 않았다. 승군의 내력을 모르면 무엇이 해롭고 당태종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이롭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학은 하나하나를 모으고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아 과거 인류의 행동을 정확히 그려내어 후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군, 즉 선인군의 내력을 모르면 단순히 고구려가 당나라 군사만을 물리친 원동력뿐 아니라 뒤따른 명림답부의 혁명군의 중심과 강감찬의 거란을 격파한 군대의 주력이 무엇인지 모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1000여년 군제상의 중요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당태종이 눈을 잃고 죽은 사실을 모른다면 안시성 전투의 전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신라와 당나라가 왜 연맹하게 되었는지, 당나라 고종과 그 신하들이 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고구려의 흥망을 겨루었는지,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손을 맞잡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은 그저 한두 가지 예일 뿐이고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따라서 조선사의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단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종 명사의 해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가져와 알파벳을 만든 것처럼 한자를 도입하여 이두문을 만들었다. 이두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한자의 음을 차용한 경우도 있었고 한자의 뜻을 차용한 경우도 있었다.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인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소지, 일명 비처는 빛을 의미하는 소지의 뜻과 비처의 음을 따른 것이다. 소나 일명 금천은 금천을 의미하며 음이 소나로 된 것이다. 거칠부, 일명 황종은 거칠이의 음이 거칠부, 뜻이 황종으로 된 것이다.
개소문 일명 개금은 신을 의미하며 음이 소문이고 뜻이 금으로 된 것이다. 이사부 일명 태종은 이 뒤의 음이 이사부 뜻이 태종으로 된 것이다. 지명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밀성, 추화라고도 함은 밀무의 음이 밀성 뜻이 추화로 된 것이다. 웅산, 공목달이라고도 함은 곰대의 뜻이 웅산, 음이 공목달로 된 것이다. 계립령, 일명 마목령은 결읍의 음이 계립, 뜻이 마목으로 된 것이다. 모성, 막성이라고도 함은 어미의 뜻이 모, 음이 막으로 된 것이다. 흑양, 금물로라고도 함은 거물라의 거물의 뜻이 흑, 음이 금물로 된 것이다. 양과 노는 모두 하의 음을 취한 것이다. 관명에 대해서도 보면 각간 혹은 바라는 불을 뜻하며 음이 발로 된 것이다. 강과 하는 모두 한의 음을 취한 것이다. 구라는 군왕을 일컫는다. 누살 혹은 도사는 라의 뜻이 도, 음이 누로 된 것이다. 살의 뜻이 사, 음이 사로 된 것이며 나살은 지방장관을 일컫는다. 말한, 불안, 신하는 삼신에서 기원한 것이며 뜻으로는 천일, 지일, 태일이 되고 음으로는 마한, 변한, 진한으로 된 것이다. 도가, 개가, 크가, 소가, 말가는 다섯 대신의 칭호이다. 도, 개, 크, 소, 말 등이 뜻으로 가는 음으로 저가, 구가, 대가, 우가, 마가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세한 고증이 역사상의 큰 일을 이룰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세밀한 연구는 지지의 오류를 바로잡고 사료의 의혹을 보충하며 고대 문학에서부터 모든 생활 상태를 연구하는 열쇠가 된다. 예를 들어 해모수와 유화왕후가 만난 압록강의 위치가 문제되었는데 현재의 압록강은 당시 부여의 수도인 하비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광개토왕의 비문에서 현재의 압록강을 아리수라고 한 것을 보고 압록의 이름이 아리에서 유래했음을 알았다. 또한 요사에는 요웅종이 압자를 혼동강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되어 있으며 압자가 아리와 같으므로 혼동강, 즉 송화강이 고대의 북압록강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동사강목 고의에서 삼국유사의 요와 일명 압록과 주위의 여진이 일어나 압록강에 운거했다고 한 것을 보아 송화강이 고대의 한 압록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해모수 부부가 만난 압록강이 송화강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다. 마한전과 비리에 대한 해석. 마한전에서 비리라는 지명이나 관명을 다루었고 걸륭의 사만정류에서는 만주의 패륵과 유사한 관명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사만의 비리가 삼국지지 백제의 부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리나 부리는 모두 울의 음을 취한 것이며 도회 즉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마한의 비리와 백제의 부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수 있다. 마한의 벽비리는 백제의 파부리와 같다. 열애비리는 이릉부리와 같다. 모로비리는 모량부리와 같다. 감해비리는 고막부리와 같다. 초산도비리는 미동부리와 같다. 고랍비리는 고막부리와 같다. 비록 음과 뜻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해석을 통해 관련된 지명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이 관중과 싸울 때 중국의 산서성이나 영평부에 비이의 개를 두었으며 비이는 비리와 같이 울의 번역이다. 이를 통해 조선 고대의 울이 산해관 서쪽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질구레한 고증이 역사상의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사상의 중요한 발견을 위한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훈몽자회, 처용가, 훈민정음 등에서 고대의 언어를 연구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향가에서 이두문의 용법을 연구하면 역사적 발견이 많을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이 점에 주목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책을 얻기 어려워 10년 동안 삼국유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위서의 판별과 선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진기한 책을 태워버린 경우는 있었지만 위서를 조작한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같은 책들이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변박이나 논의가 없어서 고서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책들은 대부분 각 시족의 촉보 속에서 조상의 일을 위조한 경우를 제외하면 진위 판별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와 자주 교류했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참고서가 많지만 특히 중국에서는 위서가 많아서 위서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역사 연구에서 잘못된 기록을 인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위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짜 중에 가짜. 예를 들어 죽석인형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사라지고 위작이 나왔음을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다. 고대 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헌을 통해 당군의 연대를 알리고자 했지만 요 임금의 연대와 비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요 임금의 연대에 대한 연구는 속강목 등의 문헌을 통해 검토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진위를 정확히 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서를 제대로 식별하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소의 공화왕이 달아나고 주공과 소공이 의논하여 정치를 행한 14년 이전의 연대는 진화 역사가의 대조라 할 만한 사마천도 알지 못하였고 그의 사기 연표에도 쓰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그보다도 더 오래된 요 임금의 연대랴. 그러므로 속강목은 다만 가짜 죽석인연에 의거하여 적은 연대이니 이제 속강목에 의거하여 고대의 연대를 찾으려 함은 도리어 연대를 흐리게 하는 일이다. 공항국의 상서전에서 구려 한맥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고구려와 사만이 중국의 주무왕과 교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사기공자세가에는 안국이 지금의 황제의 박사였는데 일찍 죽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황제는 무제다. 무제를 지금의 황제라 한 것은 사마천이 무제가 죽어서 무제라는 시호를 받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안국을 일찍 죽었다고 한 것은 사마천이 생전에 안국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공항국은 사마천보다 먼저 죽었고 사마천은 무제보다 먼저 죽었음이 명백하다. 상서전에는 무제의 아들인 소제시대에 창설된 금성군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공항국이 그가 죽은 뒤에 창설된 지명을 예언할 만한 점쟁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서대전이 위서임이 분명하고 거기 기록된 구려, 한맥 등도 자연 명백해질 것이다. 다음은 진짜 중에 가짜인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면 하나는 본서의 위증이다. 초학집, 유학집 등은 정겸이기 저술한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 그 글 가운데 우리나라에 관한 일은 대개 정겸이기 위조로 실제로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 그것을 반박할 확고한 증거들이 있다. 만일 우리 역사에 반박할 재료가 없어지고 저들의 거짓 기록만 유전되었다면 단순히 가설로 반박하기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옛날 장유가 사기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것을 변정하는데 첫째로 상서에 나는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들어 기자가 이미 남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니 무왕의 봉작에 기자가 조선으로 몸을 피하였다라고 한 것을 들어 방고는 사기를 지은 사마천보다 성실하고 정밀한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기자의 봉작서를 빼버리고 봉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니 이는 인증이다. 삼국 이후 고려 마렵 이전, 몽고 침입 이전에 우리나라 형세가 강성하여 중국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저에게 보낸 국서에서 우리를 낮추어 한 말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가 사신을 보내면 반드시 내조라고 썼으니 이는 중국인의 병적인 자존성에 의한 것이다. 이는 근세 청조가 처음 서양과 통할 때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와서 통상한 사실을 모국이 신하를 일컫고 공물을 바쳤다고 쓴 것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록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중국인이 만든 열조시집, 양조평양록 등 시화 가운데 조선 사람의 시를 가져다가 게재할 때에 대담하게 한 구절 한 줄을 고쳤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우리의 역사를 적을 때에도 자구를 고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몽고의 위력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때 우리의 악부, 사책을 가져다가 황도, 재경, 해동천자 등의 자구를 모두 고친 사실이 고려사에 보였으니 그 고친 기록을 바로잡지 못한 삼국사, 고려사 등도 중국과 관계된 문제는 실제의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증이다. 연전에 김택령의 역사 집략과 장지연의 대항강역고에 일본의 신공여주 18년에 신라를 정복했다는 것과 수인주 2년에 임나부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모두 일본서기에서 그대로 따다가 적고 그 박식함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신공 18년은 신라 내해왕 4년서기 199년이요. 내해왕 당년에는 신라가 압록강을 구경한 이도 별로 없었을 텐데 이제 내해왕이 아리나래 압록강을 가리키며 맹세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이며 수인주는 백제와 교통하기 이전에 일본의 임금이니
백제의 봉직도 수입되지 않았던 때인데 수인주 2년에 임나국 사람에게 붉은 비단 200피를 주었다는 것은 어찌된 말인가? 이 두 가지 의문에 답하기 전에 그 두 사건의 기사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위증이다. 이렇게 고인의 위증을 인으로, 사로, 또 이로 증명하여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후세 사람의 위증이다. 원서에는 본래 거짓이 없었는데 후세 사람이 문구를 보태어 위증한 것이다. 마치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려하여 그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남사, 북사 등에 보인 조선에 관한 사실을 가져다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안사고 등으로 하여금 곡피를 잡아 고치고 보태고 바꾸고 억지에 줄을 달아서 낭랑, 임둔, 진번, 현무의 연역이 가짜가 진짜로 되고 역대 두 나라의 국서가 더욱 본래대로 전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본편 제2장 지리 연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짜 가운데 진짜이다. 마치 관자 같은 것은 관중의 저작이 아니고 중국 육국 시대의 저작인 위서이나 조선과 제의 전쟁은 도리어 그 실상을 전한 자이니 위서로서도 진서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만, 몽, 토 여러 종족의 언어와 풍속의 연구이다. 김부식은 김춘추, 최치원 이래의 모아주의의 결정체이다. 그가 저술한 삼국사기에 고주몽은 고신씨의 후예다. 김수로는 금천시황제의 아들 소호의 후예다. 진화는 중국 진인이 동래한 것이다. 라고 하여 말이나 피나 뼈나 교나 풍속이 한 가지도 같은 것이 없는 중국인을 동종으로 보아 말살에다 쇠살을 묻힌 어림없는 붓을 놀린 뒤로 그 편벽된 소견을 간파한 이가 없었으므로 우리 부여의 개가 분명치 못하여 드디어는 조선사의 위치를 캄캄한 구석에 둔 지가 오래되었다. 언제인가 필자가 사기 흉노전을 보니 삼성의 귀족이 신라와 같고 좌우 현황이 고려나 백제와 같으며 5월의 제천이 마한과 같고 무기일을 숭상함이 고려와 같으며 왕공을 한이라 함이 삼국의 강과 같고 벼슬 이름 끝 글자에 치라는 의미 있음이 신지의 지와 한지의 지와 같으며 후를 알시라 함이 곧 아씨의 번역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생겼다. 인축 회계하는 곳을 담리목은 대림이라 함이 사림의 뜻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고 휴도는 소도와 의미 같을 뿐 아니라 나라 안에 대유도를 둔 휴도국이 있고 각처에 또 소휴도가 있어서 더욱 사만의 소도와 틀림이 없었다. 이전에 조선과 흉노가 3000년 전에는 같은 뿌리의 형제였다는 의문을 제기하여 해결을 모색하다가 그 뒤에 걸륭제가 명하여 지은 만주원 유고와 요금, 원세 역사의 국어애를 비교해 보았다. 비록 그 가운데 부여의 대신 칭호인가를 음으로 풀이하여 조선말 긴가, 이가 하는 가와 같은 뜻이라 하지 않고 뜻으로 주석하여 가의 잘못이라 하였으며 금사의 발극렬을 음으로 맞는 신라의 불구레레에 상당한 것이라 하지 않고 청조의 페르게 동류라 한 것 등의 잘못이 있었으나 주몽을 만주어 줄임물 즉 삼림의 뜻이라 하고 사만의 벼슬 이름 끝에 지가 동몽고의 중과 같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동몽고 말의 동, 서, 남, 북을 물으니 연나, 준나, 우진나, 회차라고 하여 고려사의 도부를 순나라 하고 서부를 연나라 하고 남부를 관나라 하고 북부를 전나라 하고와 같음을 알았다. 또한 일본의 조거용장이 조사 발표한 조선, 만주, 몽고, 토익이 네 종족에 현행하는 말에서 같은 것이 수십 가지 있다는 억단을 내렸고 중국 24사의 선비, 흉노, 몽고 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그 종교와 풍속에 갖고 다름을 참조하며 서양사로서 흉노의 유종이 토익이와 흉아리 등지로 옮겨간 사실을 고열하여 조선, 만주, 몽고, 토익이 네 종족이 같은 혈족이라는 또 하나의 억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 억단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조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고어뿐만 아니라 만주어, 몽고어 등도 연구하여 고대의 지명과 벼슬 이름의 뜻을 깨닫고 이주와 교통의 자취 싸우고 빼앗은 자리, 풍속의 각고 다른 차이, 문야의 높고 낮은 원인 등을 규명하며 그 밖에 허다한 사적의 탐구와 잘못된 문헌의 교정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5가지는 재료의 수집과 선택 등의 수고에 대해 나 자신의 경력을 말한 것이다.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양 문헌에 대한 데 도서관이 없으면 조선사를 연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국내에 아직 10분 만족할 도서관이 없으나
동양으로는 제1이며 지금은 조선의 소유가 외부의 곳집이 되어 서적의 구독과 각종 자료의 수집이 우리 같은 표랑 생활 중에 있는 한사보다 월등히 나을 것이며, 게다가 새 사학에 상당한 소양을 자랑하고 있으나 동양학의 위걸이 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자가 백조고길이라 하지만 그가 저술한 신라사를 보면 배열과 정리의 새로운 형식도 볼 수 없고 발명도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좁은 천성이 조선을 헐뜯기에만 급급하여 공평을 결함으로 인한 것일까?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학이 일본인에 의해 계단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보장을 남김없이 가져다가 안매 중에 썩음을 개탄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 역사 재료에 대해 없어진 것을 채우고 빠진 것을 보충하며 거짓을 제거하고 헐뜯은 것을 밝혀서 완전하게 하는 방법의 대략을 이미 말하였으니 편찬하고 정리하는 절차에서도 옛날 역사의 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에 새로운 체제의 역사를 지었다는 몇 가지 새 저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신라사, 고려사 등 왕조 독립의 식을 고쳐 상세, 중세, 근세라 하였고 번일, 권이라 하던 통감, 분편의 이름을 고쳐 제1편, 제2편이라 하였으면 그 내용을 보면 제기, 이단이라 하던 것을 예술이라, 학술이라 하여 그 귀천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요. 근왕이라 한 외적 방어를 애국이라 민족적 자각이라 하여 그 신구의 명사가 다를 뿐이니 털어놓고 말하자면 한 장책을 양장책으로 고쳤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우리 역사의 개조 방법의 대강을 말하자면 1. 그 계통을 찾을 것이다. 구사에는 갑대왕이 을대왕의 아버지요 정대왕이 병대왕의 아우이니 하여 왕실의 계통을 찾는 외에 다른 곳에서는 거의 계통을 찾지 않았으므로 무슨 사건이든지 공중에서 거인이 내려오고 평지에서 신산이 솟아오른 듯하여 한편의 신계록을 읽는 것 같았다. 역사는 인과의 관계를 밝히자는 것인데 만일 이와 같은 인과 이외의 일이 있다 하면 역사는 하여 무엇하랴? 그것은 지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요 본질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사에는 그 계통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찾을 수 있으니 삼국사기 신라사에 적힌 신라의 국선이 진흥대왕 때부터 문무대왕 때까지 전성하여 사다함 같은 이는 겨우 16살의 소년으로 그 제자의 수가 진하의 대성 공부와 겨루게 되었고 이 밖에 현상, 양장, 충신, 용사가 모두 이 가운데서 났다. 삼국사기에 인용한 김대문의 저서에서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였으나 그 동안이 수십 년에 지나지 않고 성식이 아주 끊어져서 국선 이전에 국선의 개조도 볼 수 없고 국선 이후 국선의 후계자도 볼 수 없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갔으니 이것이 어찌 신라의 신계록이 아니랴? 고기에서 왕검이 국선의 개조임을 찾음에 고구려사에서 조의 선인 등을 알 것이며 고려사에서 이지백이 설랑을 중흥시키자고 한 쟁론과 예종이 사선의 유적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고 의종이 국선의 복로를 다시 열라고 한 조서를 봄에 고려에까지도 오히려 국선의 유통이 있었음을 볼지니 이것을 개통을 찾는 방법의 한 예로 든다. 이 그 회통을 구할 것이다. 회통이란 전후와 피차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니 구사에도 회통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오직 예지, 과목지 등에서만 회통의 방법이 완미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갑자기 모였다가 갑자기 흩어지는 구름과 같고 돌연히 불다가도 멈추는 선풍돌개바람과 같아서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다. 고려사 묘청전을 보면 묘청이 일개 서경, 평양의 한중으로서 평양의 도읍을 옮기고 금국을 치자고 하매 일시에 군왕 이하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 기세가 혁혁하다가 마침내 평양에 운거하여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연호를 청계라 하고 인종에게 대위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협박장식의 상소를 올렸는데 반대당의 수령인 한낱 유생 김부식이 왕사로서 와서 문제하니 묘청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하에게 죽었으므로 묘청을 미친 자라고 한 사평도 있지만은 당시의 묘청을 그처럼 신앙한 이가 많았음은 무슨 까닭이며 묘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려사의 세기와 열전을 참고하여 보면 태조 왕건이 거란 뒤에 요와 국교를 끊고 북방의 옛 강토를 회복하려 하다가 거사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 후에 되는 임금, 광종, 숙종 같은 이는
다 태조의 유지를 성취하려 하였고 신하에도 이지백, 곽원, 왕가도 같은 이들이 열렬하게 북벌을 주장하였으나 다 실행치 못하고 윤관이, 군신이 한마음으로 두만강 이북을 경영하려는 창끝을 약간 시험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 이미 얻은 땅의 구성까지 금의 태조에게 다시 돌려주니 이는 당시 무사들이 청고에 안 되는 일로 여겼다. 그 뒤에 금의 태조가 요를 토멸하고 지나 북방을 차지하여 황제를 일컫고 천하를 노려보았다. 금은 원래 백두산 동북의 여진부락으로서 우리에게 복종하던 노민이다. 고려도경의 여진은 종으로 고려를 섬긴다고 하였고 고려사에 실린 김경조의 국서에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강성해져서 형제의 위치로 바뀌었다. 고려사에 실린 김경조의 국서에 형 대금황제가 그를 아우 고려왕에게 보낸다고 하였음. 이에 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국치에 눈물을 뿌렸다. 묘청은 이러한 틈을 타 고려 초엽부터 전해오는 평양의 도읍을 정하면 36나라가 조공 온다는 도참을 가지고 부르짖으니 사대주의에 편벽된 소견을 가진 김부식 등 몇몇 사람 이외에는 모두 묘청에게 호응하여 대문호인 정지상, 무장인 최봉심, 문무가 겸전한 윤원이 등이 모두 북벌론을 주창함으로써 묘청의 세력이 일시에 전성하였다. 오래지 않아 묘청의 행동이 미치고 망령되어 평양에서 왕명도 없이 나라 이름을 고치고 온 조정을 협박하니 이에 정지상은 묘청의 행동을 반대하였고 윤원이는 도리어 주의가 다른 김부식과 함께 묘청 토벌의 선봉이 되었다. 이것이 묘청이 실패한 원인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출정하기 전에 정지상을 죽이고 묘청을 토벌한 후에 또 윤원이를 내쫓아서 북벌론자의 뿌리를 소탕해버렸다. 김부식은 성공하였으나 이로하여 조선이 쇠약해질 터전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여 보면 묘청의 성패한 원인과 그 패한 뒤에 생긴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가. 이로써 회통을 구하는 한 예를 보인 것이다. 3. 심습을 제거할 것이다. 영국 해군성의 보고서에는 세계 철갑선의 비조는 1592년경 조선 해군 대장 이순신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사에 실렸고 일본인들은 당시 일본 배가 철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순신의 배는 철갑이 아니었으므로 이 보고는 틀렸다고 반박한다. 반면 조선의 지필자들은 이 보고를 과장되었다고 인용하며 조선과 일본 어느 나라가 먼저 철갑선을 창조했는지를 논쟁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위안으로 보아 논의의 가치가 없다. 또한 이충무공 전서에 설명된 귀선의 제도를 보면 배는 널빤지로 꾸며졌고 철판으로 꾸며진 것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이순신을 철갑선의 비조로 하는 것은 맞지만 철갑선의 비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철갑선의 창조자라 함이 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지만 창조하지 않은 것을 창조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진화계급을 어지럽힐 뿐이다. 예를 들어 부여의 어떤 학자가 물리학을 발명했다고 하거나 고려의 어떤 명장이 증기선을 창조했다고 하는 모호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용할 수 없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4. 본색을 보전할 것이다. 대동운부군옥에 국성구산이 사냥을 나가서 어린 짐승이나 새끼 가진 짐승을 함부로 낭자하게 죽였는데 주막의 주인이 저녁 밥상에 자기의 다리살을 베어놓고 공은 어진이가 아니니 사람의 고기도 먹어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라 당시에는 영량, 술랑 등의 학설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 국선 5개 중 하나인 살상은 골라서 하라를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는 사람의 고기도 먹는다는 반감으로 주막의 주인이 이렇게 참혹하게 무한을 준 것이다. 비록 이 기록이 수십 자에 불과하지만 신라 화랑사에 대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사 미천왕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봉상왕이 아우 돌고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여 죽였고 돌고의 아들 을불이 겁이 나서 도망쳐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음모는 매일 기와와 돌을 집 옆에 늪에 던져 개구리가 울지 못하게 하고 낮에는 나무를 해오라고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을불은 견디다 못해 1년 만에 도망쳐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장수가 되어 압록강에 이르러 소금짐을 강동 사수촌 사람의 집에 부렸다.
한 노파가 외상으로 소금을 달라고 하여 한 말쯤 주었더니 그 후에 또 소금을 달라고 하며 을불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노파는 앙심을 품고 몰래 집신 한 켤레를 소금 짐 속에 묻었다가 을불이 떠난 뒤에 쫓아가 도둑으로 몰아 압록제에게 고발하여 집신 한 켤레의 값으로 소금 한 짐을 빼앗고 매질까지 한 뒤 놓아보냈다. 이 기록도 불과 몇 줄 안 되지만 봉상왕 시대의 부호의 포악과 시민, 수령의 사악한 행위를 묘사한 약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단순히 어느 임금이 즉위하였다, 어느 대신이 죽었다 하는 연월이나 어느 나라가 사신을 보내왔다 하는 등의 사실만을 적고 위의 3, 4 두 절과 같이 시대의 본색을 그린 글은 보기 어렵다. 이는 유교도의 춘추필법과 외교주의가 편견을 낳아 전해 내려오는 기록을 제멋대로 고쳐서 그 시대의 사상을 흐리게 만든 결과이다. 옛날 서양의 한 역사가가 이웃집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말을 뚜렷하게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남들이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시비는 자신이 들은 것과 전혀 달랐다. 그래서 그는 옛날부터의 역사가 모두 이 두 사람의 시비처럼 잘못 전해진 것 아닌가 하고 자신이 저술한 역사책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에서도 편집 오류나 교정 오류가 흔히 발생하고, 갑의 신문이 이러하다면 을의 신문은 저렇다 하여 어느 것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물며 고대의 한두 사학자가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아무 책임감 없이 쓴 기록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 우를 죽이고 자리를 빼앗을 때 후세 사람들이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죄를 나무랄까 하여 백방으로 우를 신돈의 천척반야의 소생이라 하고, 경효왕이 신돈의 집에서 어떻게 데려왔는지 반야가 우를 궁인 한씨 소생으로 정한 것을 보고 통한하여 울부짖어 국문도 그 원통함을 알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여 우가 신씨임을 교묘하게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우는 오히려 송도 유신들 사이에서 굴속에 숨어서라도 자신의 무함당함을 절규하였고, 오늘날 사학자들 중에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우가 왕씨이고 신씨가 아니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또한 왕건이 궁예의 장군으로 궁예의 은총을 받아 대병을 맡게 되자 궁예를 쫓아내어 객사케 하고,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죄를 싫어하여 전력을 다해 궁예를 죽여 마땅한 죄를 구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궁예는 신라 헌안왕의 아들인데 왕이 그를 5월 5일에 낳았음을 미워하여 버렸더니 궁예가 이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어느 절에서 헌안왕의 벽화까지 칼로 쳤다고 하며, 궁예가 나자 헌안왕이 엄명을 내려 궁예를 죽이라고 하여 궁녀가 누각 위에서 아래로 내던졌고, 유모가 누각 아래에서 받아 손가락이 아이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이 멀었다. 유모가 비밀이 길렀고 10살이 되자 장난이 심하여 유모가 울면서 말하기를, 왕이 너를 버리신 것은 내가 참아버릴 수 없어서 데려다 길렀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니 만일 남이 알면 너와 내가 다 죽을 것이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궁예와 유모의 평생 비밀일 것이고, 이를 들은 자가 누구인지 궁예가 왕이 되어 신라의 법 아래 있게 된 뒤에 스스로 발표한 말이라면 그 말한 날짜나 곳은 적지 않더라도 어찌하여 데리고 말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부모를 부모라 함은 나를 낳은 은혜를 위함인데, 만일 나를 낳음이 없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부모야 무슨 부모이겠는가? 궁예가 헌안왕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사관의 말과 같이 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죽으라고 누각 위에서 내던진 날로부터 아버지라는 명의가 없어졌다면 궁예가 헌안왕의 몸에 칼질을 하더라도 아비를 죽인 죄가 될 것이 없고, 신라의 서울과 능을 유린한다 하더라도 조상을 모욕한 논란이 될 것이 없다. 하물며 왕의 그림을 치고 문란한 신라를 혁명하려 함이 큰 죄나 논란이 될 것인가? 고대의 좁은 논리관으로는 헌안왕의 초상과 신라에 대한 불공만 하여도 궁예는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니, 죽어도 죄가 남을 궁예를 죽이는 데에는 무엇이 부족했겠는가? 이에 왕건은 살아서 고려를 통치하고 죽어서도 태조문성의 존시를 받아도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고려 사관이 구태여 세달사의 한 비렁뱅이 중이던 궁예를 고귀한 신라 왕궁의 왕자로 만든 이유가 될 것이다. 제왕이라 역적이라 하는 용어는 결국 성패에 따라 붙는 별명일 뿐이며,
역사에서의 정론과 사론도 많고 적은 차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역사 기록에는 보고된 사실의 오류와 저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섞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이미 흘러간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사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를 저술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 역사를 읽으면서 시비곡직을 가리려는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개인의 행위나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사회 전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우의 성이 왕인지 신인지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보다 당시의 정세를 바탕으로 요동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패의 결과가 이롭고 해롭고를 따진 후에 우와 이성계 간의 시비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예의 성이 궁인지 김인지 논하는 것보다는 신라 이래 숭상하던 불교를 개혁하여 고려에 새 불교를 세우려 했던 궁예의 계획이 궁예의 패망의 중요한 원인인지, 만약 왕건이 없었다면 그 계획이 성취되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의미가 있다. 결국 역사적 인물들의 성과와 패배를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와 국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에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만드느냐, 사회로부터 개인을 만드느냐는 오랜 역사적 논쟁의 주제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조 전반기의 사상계는 세종대왕의 사상으로 지배되었고 후반기에는 퇴계산인의 사상으로 지배되었다. 이조 500년 동안의 사회가 세종대왕이나 퇴계산인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신라 후기로부터 고려 중엽까지의 600년 동안 영랑과 원효가 각기 사상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이 번갈아가며 사상의 중심을 이루었으므로 그 시기의 사회가 이들 두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백제와 발해의 정치제도 또한 해당 왕들에 의해 정립되었다. 백제의 정치제도는 온조대왕이 마련하고 고이대왕이 완성하였으며 발해의 정치제도는 고제와 선제가 형성하였다. 만일 온조왕과 고이왕, 고제와 선제가 없었다면 백제와 발해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상경과 오도의 제도는 왕건과 부류에서 수천 년 동안 정치의 모형이 되었으므로 사회라는 것이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의 손끝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자주성은 개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려 마렵의 불교는 극도로 부패하였고 원효종은 쇠퇴하며 임재종에도 뛰어난 인물이 없었다. 이로 인해 불교 외의 새로운 사상을 찾으려는 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안유, 우탁, 정몽주와 같은 인물들이 유교의 목탁을 들었고 그 밑에서 세종과 퇴계가 출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종과 퇴계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활동하던 사회가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결국 개인의 영향력과 사회의 자주성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개인의 위대한 인격이 사회를 형성하는 동시에 사회의 요구와 필요가 개인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삼국시대 말기 수백 년간 발달한 문학과 미술의 영향으로 인해 소도청군의 미신이나 율종 소승의 하품 불교로는 영계에 위안을 줄 수 없었다. 사회가 새로운 생명을 찾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진흥대왕이나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다양한 교종통일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영랑이 도령의 노래를 부르고 원효가 화엄의 가르침을 펼쳤으며 최치원이 유도에서 불도로, 불도에서 선도로 변화시키는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각계가 이 세 사람을 존경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들인 영랑, 원효, 최치원이 모두 자신의 노력이나 사회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난다. 원효는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원효가 되었고 퇴계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퇴계가 된 것이다. 만약 그들이 히랍 철학의 중심지에서 태어났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프랑스나 독일의 현대에서 태어났다면 베르그송이나 오이켄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폴레옹의 뛰어난 재주와 큰 계략이 도포를 잇고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도산서원 근처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송시열이 되었거나 홍경래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크고 작은 차이로 그들이 되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면모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은 분명하다. 개인은 사회라는 불 속에서 만들어지며 개인의 자주성은 어디에 있는가? 개인도 자주성이 없고 사회도 자주성이 없으면 역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를 볼 때 개인이나 사회의 자주성은 없지만 환경과 시대에 따라 자주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만주, 토이기, 헝거리 모두가 3000년 전에는 같은 혈족이었으나 아시아에 그대로 남거나 유럽으로 이주해 대륙의 동서가 달라지고 반도나 대륙, 사막, 비옥한 땅, 온대 한대로 분포하며 땅의 멀고 가까움이 달라졌다. 이러한 환경과 시대에 따라 생활과 풍속이 다르게 변하면서 각 민족의 자주성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따라 성립된 민족성이다. 같은 조선이라는 시대에서도 이조시대와 고려시대는 다르고 고려시대는 동북국과 다르며 동북시대는 삼국시대와 다르다. 또한 왕검시대와 부르시대와도 차이가 있다. 멀면 1000년의 전후가 다르고 가까운 시기에는 100년의 전후가 다르다. 현재로부터 앞으로 문명의 진보는 더욱 빨라져서 10년 전은 먼 옛날로 여겨지고 1년 전조차도 먼 옛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대에 따라 성립하는 사회성이다. 원효와 퇴계가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원효는 유학자가 되고 퇴계는 불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효가 발달한 상태에서 주자의 규범만을 따르는 퇴계가 되라고 하면 이는 불가능하며 충실하고 소박한 퇴계가 불가의 새로운 종파를 창립하는 원효가 되라고 해도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시대와 상황이 인물을 형성하는 원료가 되지만 인물이 시대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민족 또한 개인처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A라는 민족이 특정 성과를 이룬 경우 B라는 민족이 같더라도 같은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다. 대개 개인이나 민족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항성, 즉 본질적인 자주성이며 다른 하나는 변성, 즉 변화하는 자주성이다.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멸망할 것이고 변성이 많고 항성이 적으면 더 나은 자에게 정복당해 패배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회고하며 두 가지 자주성의 비율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 민족의 생명을 천지와 함께 지속시키려면 오직 민족적 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5. 역사의 개조에 대한 두 가지 결론. 역사의 개조에 대한 나의 의견으로 이상에 의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겠다. 사회에 이미 정해진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가 매우 곤란하다. 사회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국면에서는 개인이 힘쓰기가 아주 쉽다. 정열입은 유교의 윤리관을 여지없이 말살하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연련은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전통을 부정하며 인민에게 해를 끼치는 임금은 죽이는 것도 가하고 행위가 모자라는 지아비는 버리는 것도 가하다고 하였다. 그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주나라를 떠났는데 존주가 무엇이며 군중과 땅이 이미 조조와 사마에게 돌아갔는데 구구하게 한 구석에서 정통이 다 모여있는 것이냐라고 하여 공자와 주자의 역사적 규범을 반대하였다. 그의 제자 신극성 등은 이는 참으로 전의 성인이 아직 말하지 못한 말씀이다라고 하며 그의 재기와 학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상강오륜의 부식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퇴계 선생의 종군모성의 주의가 깊이 박혀 전 사회가 안착해 있었으니 이와 같은 엉뚱한 혁명적 학자를 어찌 용납하겠는가. 따라서 정열입은 애매모호한 자의 고발장에 목숨을 잃고 온 집안이 폐허가 되었으며 평생의 저술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는 첫 번째 결론에 해당한다. 최치원이 유학생으로 떠나갈 때 그의 아버지는 10년이 되어도 과거를 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여 단지 한문 졸업생이 되는 것을 바랐을 뿐이었다. 최치원이 돌아와서 무협이 첩첩한 봉우리를 해치고 중원에 들어가 급제하여 벼슬에 놀고 금이로 동국에 돌아왔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의 한문 졸업생이 된 것을 기뻐했다. 그의 사상은 한나라나 당나라에만 있는 줄 알고 신라의 존재함을 모르며
학식은 유서나 불전을 관통하였으나 본국의 고귀 한 편도 보지 못하였다. 그의 주인은 조선을 가져다가 순수히 진화화하려는 것이었고 그의 예술은 청천을 백일과 대하며 황화로 녹초를 대하는 사륙문에 능할 뿐이었다. 당시 영랑과 원효 두 파가 모두 노후하여 사회의 중심이 되는 힘을 잃었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구하듯 높아졌다. 그래서 대선생의 칭호가 단순한 한문 졸업생에게 돌아가고 다음에는 천추의 혈식까지 그에게 바쳐졌다. 고려에 들어와서는 영랑과 원효 두 파의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때를 만나면 더벅머리도 성공한다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이는 두 번째 결론에 해당한다. 어찌하겠뿐이랴. 모든 사업이 그러하니 기윈과 양길 같은 인물도 신라 마렵에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일어났고 이징옥이나 홍경래가 패망한 것은 조선의 안정된 상황에서 그리 된 것이다. 백호 임제는 나도 중국의 육조나 오개를 만났다면 돌림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임백호 같은 시인이 육조나 오개의 도둑의 괴수와 같은 인물, 즉 유유나 주전충처럼 되어 돌림천자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화의 천자를 경영하려면 한나라나 당나라의 치세보다 육조나 오개의 난세가 더 쉬운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미 안정된 사회에서는 인물들이 이전 사람들의 필법을 배워 이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인물되기는 쉬우나 그들의 공이나 죄는 크지 아니하다. 반면 혁명성을 가진 인물, 정열익과 같은 이는 매양 실패하게 되며 사회에서도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여 그의 말이나 행위의 흔적을 지우려 함으로 후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게 된다. 결국 300년 또는 500년 후에 몇몇 이들이 그의 유음을 감상할 뿐이다. 안정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인물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작은 칼로 잔재주를 부리는 하품의 제주꾼 최치원 같으니 외국인의 입을 흉내내며 말하고 웃고 노래함이 그럴듯하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거연히 인물의 지위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인물은 인격적 자주성의 표현은 없고 오히려 노예적 습성만 발휘하여 전 민족의 항성을 파묻고 변성을 조장하는 나쁜 기계가 된다. 이는 사회를 위해 두려워해야 할 일이므로 인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